여러분은 어렸을 때 장래희망이 뭐였나요? 우리가 어렸을 때 꿈이 뭐냐고 하면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죠. 한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인 대통령을 장래희망으로 설정하다니 참 멋진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당찬 친구들조차도 대통령이라고 했을 때 그 스케일을 세계 대통령이나 우주 대통령까지 크게 가진 경우는 드물었을 겁니다. 왜냐고요? 너무 터무니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그 우주 대통령이 되는 게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이 사람이 도전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우주 대통령입니다. 메타버스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우리가 현재 접할 수 있는 메타버스 세계들은 가상 오피스, 참여자가 개발자가 되는 게임 세상, 신입사원 연수 등등 기존의 SNS나 게임 세상을 조금 더 몰입감 있게 2D를 3D 정도로 좀 더 생동감 있게 바꾼 정도이기 때문에 메타버스의 한계를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상상하고 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메타버스란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사라진 3차원 가상융합 세계를 말하는 단어이고, 여기서 경계가 사라진 이라는 말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일상생활로 하던 사회활동들을 가상의 세계에서도 그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하던 산책, 쇼핑, 낚시, 음악 듣기, 책 읽기, 컨텐츠 소비하기, 교육받기, 선물하기, 운동하기, 여행하기, 그리고 투자하기까지 모든 사회적 활동을 가상세계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요. 놀라지 마세요. 현실 세계와 같은 또 하나의 세계를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지구와 같은 또 하나의 지구를 탄생시키는 일이고요. 더 나아가면 우리가 속한 우주와 같은 또 하나의 우주를 탄생시키는 일입니다. 가상의 세계에서 그 스케일을 우주까지 뻗어나가지 말란 법 없겠죠? 이것이 진정한 메타버스의 본질입니다. 메타버스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뛸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럼 이 메타버스의 창조자는 뭐가 될까요? 네, 바로 그 평행우주의 창조자이자 운영자가 되는 것입니다. 왼쪽의 사진 속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직은 세상에 등장하지 않은 누군가가 되겠죠? 메타버스가 또 하나의 우주이자 세계이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거 창조하면 뭐가 실질적으로 좋은 거야? 라는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심지어 기독교나 카톨릭교의 성경에서조차 신은 이 세계를 그저 지켜보기에 좋아서 만들었다고 하죠. 지적 만족감? 그게 다일까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보죠. 만약 한 기업이 자신이 만든 우주의 운영자가 된다면, 바꿔 말하면 이 우주의 정부가 된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부의 역할은 뭘까요? 가게나 기업에게 사회 시스템에 대한 안전 보장과 인프라 등의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조세, 즉 세금을 받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이 중 일부를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투자소득까지 얻을 수 있죠. 여기까지 말하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이 도식에서 정부를 메타버스를 만든 기업으로, 가게와 기업을 메타버스에 참여하는 컨텐츠 공급자와 수요자로, 그리고 조세를 서비스 이용 수수료로 바꿔볼게요. 자, 이제 아시겠죠? 메타버스 기업은 메타버스를 한번 만들고 나면 그 세계에서 현실 세계와 같이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컨텐츠 공급자와 수요자가 내는 수수료를 첫 번째 수익원으로 가져갈 수 있고요. 만약 이 가상세계의 자체 화폐, 예를 들어 A라는 코인이 존재하고 메타버스 참여자는 1달러를 기업에 내고 A코인 1개를 받아서 경제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참여자들이 메타버스를 이탈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발행된 A코인은 메타버스 경제체계 안에서 계속 돌 거고요. 화폐죠. 기업은 받은 실제 현금을 계속해서 뒤에서 기업 안에 쌓아두고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을 통해 은행이 하듯, 국민연금이 하듯 대출을 하고 이자를 받거나 다른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투자소득도 올릴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한번 성공적인 메타버스 시스템을 창조하면 그때부턴 이 메타버스 사회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보장과 시장 인프라 등의 편의 서비스만 제공해주고 돈을 오질나게 많이 벌어버리는 겁니다. 돈이 된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많이요. 한국의 연간 국세 수입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285입니다. 285억 원이냐고요? 아니요. 285조 원입니다. 물론 세율과 수수료율이 같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애플과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을 쥐었던 것처럼, 또는 한때 성공했던 SNS가 전 세계에 침투했던 것처럼 글로벌 독과점 메타버스 시장을 장악하는 기업은 분명 천문학적인 수수료를 얻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유보 현금을 통한 투자 수익도 가능할 거고요. 또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생각해 보세요. 한 세상의 경제입니다. 또는 한 우주의 경제라고 해보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경제 활동을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광고 수익도 가능할 거고요. 그 외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할 겁니다. 과연 메타버스 시장의 패권은 누가 지게 될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합니다. 흔히들 메타버스 생태계 구성 요소로 플랫폼, AR, VR 글래스, 3D 엔진, 반도체, NFT 등을 꼽는데요. 지금은 이것들밖에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 메타버스가 우리에게 익숙해질 때쯤엔 지금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구성 요소들과 각 분야의 주도 프로젝트들이 등장할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하겠죠. 벌써부터 가슴이 뛰네요. 오늘은 이렇게 메타버스의 본질과 기업들이 왜 메타버스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추후 영상들을 통해 메타버스, NFT 관련해서 현재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 새롭게 탄생할 메타버스 관련 투자처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들을 기대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